옛날 옛적 예산이라는 작은 마을에 밝고 영리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희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예산의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며 매일같이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계곡에서 물소리와 함께 일기를 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은희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멀리 남해 바다에서 괴물이 나타나 배들을 침몰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어부들은 괴물의 존재에 두려워하며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고 이것은 마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음을 다잡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의 충직한 강아지 두리와 함께 남해로 향했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은희는 드디어 남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현지 어부들과 만남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어부들도 은희의 젊음과 작은 체구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그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확고한 결의를 보이자 점차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희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별들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곤 했는데 그러던 중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괴물을 무찌르는 대신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은희는 특별한 보트를 제작하여 남해의 바다에 떠났습니다. 보트는 방수성이 뛰어나면서도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져 괴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 은희는 그녀의 보트 위에서 하얀 천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괴물이 바닷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은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두려움을 떨치고 괴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에서 온 은희라고 해요. 왜 바다에 사는 배들을 공격하나요? 뭐가 불편한 건가요? 그녀의 침착하고 친절한 목소리에 괴물은 잠시 멈추더니 저음의 울림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영역을 보호하려 했을 뿐이다. 은희는 괴물이 말을 건네는 것을 이해하고는 화해의 제스처로 받아 생태계에 대한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괴물은 둘이의 조그만 몸짓에 미소를 띠고 이제서야 우리에게 제대로 된 대화 상대가 나타났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은희는 꾸준히 바닷속 생물들과 어부들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후 남해의 괴물에 대한 소문은 사라졌고 예산의 천재 소녀 은희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이들의 귀감을 주었습니다. 은희의 모험은 영원히 예산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하며 새로운 도전과 화합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화순의 깊은 산골 마을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조용했으며 매년 무성하게 자라는 숲과 맑게 흐르는 강덕에 풍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삶은 어느 날부터 일련의 이상한 사건들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푸른 숲속 중심에 자리 잡은 마을은 어느 날 밤부터 기이한 울음소리와 함께 불가사의한 빛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실루엣처럼 숲을 헤매고 다니며 달이 뜰 때면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짐승이나 악령의 짓이라며 두려워했지만 곧 그 빛이 사람과 자연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의 현자인 할아버지 박영수는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기이한 현상의 정체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고서와 각종 전설을 찾아보다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발견하였다. 그 이야기는 달빛 아래에서 춤추는 화순의 수호자에 대한 것이었다. 수호자는 마을을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신들에 의해 세워진 존재로 오직 순수한 영혼만이 그를 볼 수 있으며 그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와 소통하여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마을 주민에게 알렸고 사람들은 이 기묘한 빛의 정체가 바로 수호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호자가 나타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소년 주혁이 매일 밤마다 산 속에서 보낸 시간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주혁은 그 빛을 처음 본 후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밤마다 산을 오르며 숲을 방황했던 것이다. 주민들은 주혁을 수호자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소년은 용기를 내어 그 신비로운 빛을 따라갔다. 수호자를 마주한 주혁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며 그 존재와 대화를 나누었다. 수호자는 자신이 왜 나타났는지 설명하였다.
최근 들어 숲과 강이 오염되기 시작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에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호자는 자연의 회복을 촉구하며 주민들이 보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되찾기를 바랐다. 소녀는 수호자의 말을 마을로 돌아와 전했다. 주민들은 즉시 행동에 나서 오염원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숲은 다시금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고 그 신비로운 빛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환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수호자의 존재를 머릿속에 새기며 살게 되었다. 수십 년이 흘러도 화순의 주민들은 여전히 그 전설을 기억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매년 화순의 밤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수호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마을을 잘 지켜나가겠노라 약속했다. 비록 수호자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빛은 그들의 마음 속에 언제나 반짝이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푸르른 산과 넓은 들판으로 둘러싸인 장성이라는 마을에 아름다운 대숲이 있었다. 이 대숲은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곳을 방문한 이들은 삶의 활력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이 대숲에는 한 가지 신비로운 소문이 있었다. 대나무들이 달빛 아래에서 속삭인다는 것이었다. 장성의 사람들은 늘 이 소문을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인 별이는 이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별이는 밤이 깊어질 무렵 조용히 대숲으로 향했다. 달이 환히 빛나는 밤, 별이는 대숲 중심에 자리를 잡고 어느 날 달빛을 머금은 대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자 마치 대나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소리가 들려왔다. 별이는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대나무들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었다. 그것은 장성 마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야기였다. 대나무들은 자신들이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것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울고 웃던 순간들, 그리고 마을을 지켜준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용맹한 장군과 그를 돕는 신비로운 대나무의 이야기였다. 옛날 마을이 외부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늘이 보낸 장군이 나타났다. 장군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외부의 세력에 맞서 싸웠고 대숲의 대나무들은 그들에게 무기를 제공하여 장군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도왔다고 한다. 그로부터 장성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대숲은 마을의 수호자로 기억되었다. 별이는 대나무들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는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를 결심했다. 이후 별이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과 함께 대숲을 돌보며 마을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고자 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대숲을 방문해 그들의 근원을 찾아왔고 대숲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장성의 신비로운 대숲, 속삭임은 세대에 걸쳐 전해졌고 대숲은 장성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여전히 대숲은 매일 밤낮게 속삭이며 마을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아름다운 홍성 지역에는 특별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무지개 나무라고 불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이 나무는 비가 온 후 햇살이 비추면 7가지 색의 잎사귀로 빛나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무지개 나무는 마을에 사랑을 받았으며 사람들은 이 나무가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무지개 나무가 서 있었고 나무 아래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은 맑고 깨끗하며 물속에 비치는 무지개 나무의 모습은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연못 옆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고 그곳에는 예래란 이름의 마음씨고 온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의 어른으로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예래 할머니가 무지개 나무 아래서 독특한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무지개가 나무에서 시작되어 하늘 높이 뻗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노란 빛깔의 작은 새가 있었고 새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손길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세상에 빛을 발게 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해 가뭄이 심해져서 마을은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멀리 떠나야 했고 식량이 부족하여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예래 할머니는 무지개 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짙게 흐려지면서 마을 한가운데 거대한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무지개는 나무에서 시작되어 멀리까지 뻗었고 따뜻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마을의 모든 곳에 골고루 내려 무지개 나무 아래 연못이 다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무지개 나무가 그들을 구해주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무지개 나무 아래 모여 평화와 행운을 기원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무지개 나무는 홍성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래 할머니는 언제나 다정하게 그 나무를 돌보며 마을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나무의 기적이 단지 자연의 힘으로 가능했다기보다는 모두의 사랑과 서로를 위한 기원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서도 무지개 나무와 같은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무지개 나무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을 찾는 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 나무 아래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기대하며 홍성 지역의 7빛깔 자연을 만끽하곤 합니다.